감동의항에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토 하루카입니다. 도쿄 시내 한 중학교에서 10년 넘게 국어를 가르쳤죠. 매일 같은 교탁에 섰습니다. 같은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완벽한 질서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짝임도 호기심도 설렘도 없었죠. 그저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교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용한 게 집중하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연수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굳이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일본의 교육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규율, 질서, 성적. 모든 게 체계적이었죠. 한국? 저는 그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갈라졌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아래로 흘러내렸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향기,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자유로운 표정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었죠.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시끄럽지?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도쿄였다면 이미 모든 불이 꺼졌을 시간이죠. 그런데 여긴 달랐습니다. 거리가 살아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녔죠. 가족들이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밖에 나와 있다고? 호텔방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로 작은 공원이 보였죠.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한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미소를 띤 채 말이죠. 멀리선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 가슴이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이 시간에 여자가 혼자 뛴다고? 위험하지 않나? 본능적으로 위험을 떠올렸습니다. 도쿄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밤에 여성이 혼자 공원을 달린다? 그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존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평온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목이 말라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점원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손님. 일본에서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느껴진 건 존중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환대였죠. 도쿄의 편의점에선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네. 연수 왔습니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한국은 어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미 제 안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다른 거지? 질서?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그것도 아니었죠. 그건 공기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밤거리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10년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 거지? 잠들기 직전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조깅하던 여성이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말이죠.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걸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한 중학교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서울중앙중학교 학생 수 600명, 교사 40명. 평범한 숫자들이었죠.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비슷하겠지.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들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도쿄였다면 불가능한 광경이었습니다. 규율은 어디 갔지? 안내를 맡은 김 선생님이 저를 교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선 선생님이 들어오면 전원이 기립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완벽한 동작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긴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몇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말이죠.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일본에서 선생님 오셨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제각각 인사했습니다. 누군가는 일본어로도 했죠. 곤니치와.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수업 분위기야? 김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수업을 진행해 볼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생이 수업을 진행한다고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말이죠. 오늘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손이 여기저기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감정이 없잖아요. 아니야, 감정도 데이터잖아. 학습 가능해. 그럼 인공지능한테 권리를 줘야 하는 거 아냐? 아이들이 토론했습니다. 서로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경청했습니다. 반박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지켜봤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쿄의 교실에선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합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조용히 듣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여긴 정반대였습니다.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고 선생님은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업이야? 아니면 놀이야?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김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통제요? 저희는 통제하지 않아요. 신뢰하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신뢰라고요? 네. 아이들을 믿으면 아이들도 스스로를 믿어요. 그럼 통제가 필요 없어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저는 뭘 한 겁니까? 교실을 통제했습니다.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강요했습니다.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오후에 또 다른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역사 시간이었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익 때문 아닐까요? 땅이나 자원 같은 거요. 좋아요. 또 다른 의견은? 저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봐요. 먼저 공격당할까봐 선제 공격하는 거죠. 그럼 전쟁을 막으려면 이익을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믿으면요. 신뢰.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질문만 던졌죠. 도쿄에선 역사는 외우는 과목입니다. 연도, 사건, 인물.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합니다. 그런데 여긴 달랐습니다. 역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배움이구나.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일본에서는 학생이 질문하면 혼나나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학생이 질문하면 수업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따로 물어봐라고 말하죠. 아이의 눈동자엔 순수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 1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혼나진 않아. 근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나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질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듣는 게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가르친 거지? 지식? 아니었습니다. 규칙?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가르쳤습니다. 틀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 질문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남들과 다르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아이들의 눈빛을 죽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제 안의 견고한 틀을 흔들었습니다. 바꿔야 해. 나부터.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본 장면들이 떠올랐죠. 손을 드는 아이들, 질문하는 눈빛, 웃으며 토론하는 모습. 그리고 제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복도, 고개 숙인 아이들, 질문 없는 수업.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지난 겨울이 생각났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에서 실수했습니다. 국어 시험에서 한자를 틀렸죠.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래로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두려움이 없었죠. 왜 이곳 사람들은 두렵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이번엔 체육 시간을 참관했습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죠. 체육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축구할 건데 팀은 너희가 정해. 도쿄였다면 선생님이 팀을 나눕니다. 공정하게, 실력에 맞게 말이죠. 그런데 여긴 아이들이 직접 정했습니다. 나는 민준이랑 같은 팀. 저는 서연이 팀 갈게요. 우리 팀 한 명 부족한데 누가 올래? 자연스러웠습니다. 싸움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소외되지도 않았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한 남학생이 공을 놓쳤습니다. 실수였죠. 도쿄였다면 팀원들이 핀잔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패스 좋았어. 내가 못 받은 거야.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실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팀이구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 옆에 앉았죠. 선생님, 일본 학교는 어때요? 조용하지. 조용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여학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조용한 게 집중하는 건지 아니면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서. 여학생이 웃었습니다. 저희는 시끄럽죠? 근데 행복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쳤습니다. 행복. 도쿄 제 교실 아이들은 행복했을까요? 좋은 성적을 받았을지 몰라도 행복했을까요? 오후에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시를 낭독했죠.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짧은 시였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뭐가 느껴져?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희망이요. 바람이 불어도 살아야 한다는 거요. 좋아. 또, 저는 슬픔이요. 바람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오, 다른 해석이네. 또 다른 생각은? 저는 자유요. 바람처럼 살고 싶다는 거요. 모두 달랐습니다. 정답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대답을 인정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이 시를 가르친다면 교과서에 나온 해석을 알려줍니다. 작가의 의도는 이것이다.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여긴 아이들이 스스로 느꼈습니다. 자기만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게 문학이구나. 수업이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학생들의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의 꿈이라는 제목이었죠. 한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실패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도쿨 아이들은 뭐라고 썼을까요?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직업만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목표였죠.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사람. 저는 제 학생들에게 실패를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실수하면 지적했습니다. 틀리면 고쳐줬습니다. 완벽을 요구했죠. 그게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제 안에 무언가를 부쉈습니다. 나는 교사가 아니라 간수였구나. 10년간 아이들을 교실에 가뒀습니다.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질서라는 핑계로 말이죠. 그들의 호기심을 막았습니다. 질문을 차단했습니다. 틀릴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겁니다. 통제력을 잃을까봐, 교실이 혼란스러워질까봐, 제 권위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아이들을 묶어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바꾸자. 늦지 않았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깨졌습니다. 오만이 깨졌습니다.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싹 텄습니다. 겸손. 그리고 믿음. 아이들을 믿자. 그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연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그 교실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고 싶었죠. 수업이 끝난 후 한 남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일본으로 돌아가시죠? 응, 내일 비행기야. 아쉽다. 선생님 좋은 분이신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마워. 근데 너희들한테 배운 게 더 많아. 남학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희한테요? 뭘요? 용기. 너희는 틀려도 괜찮다는 걸 알잖아. 그게 용기야. 남학생이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호기심은 본능이죠. 저희가 그걸 막은 겁니다. 두려움으로 덮어버린 거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토 선생님.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교무실로 갔습니다. 차 한 잔을 마주했죠. 김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며칠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10년간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억눌렀더라고요. 통제했고 두렵게 만들었어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예전엔 저도 그랬습니다. 조용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죠. 아이들이 말 잘 듣는 게 좋은 교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럼 언제 바뀌신 겁니까? 김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 때문이었어요. 제 수업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죠. 질문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졸업하고 몇 년 뒤에 편지가 왔어요. 그 아이가 보낸 거였죠. 김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 수업 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틀릴까봐, 혼날까봐, 실망시킬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게 집중이 아니라 공포였다는 걸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 학생들도 그랬을 거예요. 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깨달았으면 된 겁니다. 이제 바꾸면 되죠. 하지만 일본은 여기랑 다릅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시스템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한 건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믿으면 시스템은 서서히 바뀝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외로울 거예요. 동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죠. 학부모들이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도 하세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바뀌면 그게 혁명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걸었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게 신뢰구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을 사려고 했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점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또 오셨네요. 내일 출국이시죠? 네, 어떻게 아세요?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일주일 연수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 단 한 번 대화했을 뿐인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네요. 당연하죠. 손님이신데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도쿄에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점원은 그저 일하는 사람이죠.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긴 달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존중했습니다. 한국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아니,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요? 네.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았는지 알게 됐거든요. 점원이 웃었습니다. 그럼 다시 오세요. 서울은 언제든 환영이에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바꿀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신호를 기다렸죠. 그때 옆에 작은 여자아이가 섰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건넜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사회구나. 서로를 믿는 것, 서로를 배려하는 것, 두려움 없이 함께 걷는 것.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이토 하루카가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서울. 나를 깨워줘서.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도쿄를 바꾸겠어. 내 교실부터. 비행기가 도쿄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회색 빌딩, 정돈된 거리, 질서정연한 사람들. 일주일 전엔 당연했던 풍경이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죠.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작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이 마지막 날 건네준 거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아이를 믿는 순간 교실이 변합니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학교로 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일주일 전엔 당연했던 광경이 이제는 이상했습니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기립, 차렷, 경례.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완벽한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앉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를 펼쳤죠. 오늘은 이육사의 시 절정을 배울 거야. 교과서 32페이지 펴봐. 아이들이 일제히 책을 펼쳤습니다. 저는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그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를 읽고 뭐가 느껴져? 아이들이 저마다 대답하던 모습이요.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다르게 해보자. 네. 이 시를 읽고 너희가 뭘 느끼는지 말해봐. 정답은 없어.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말하지?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은 배우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겁니다. 시험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그냥 느낀 대로 말해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에 앉은 남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슬픈 것 같아요. 왜? 북방으로 휩쓸려 간다는 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아서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좋아. 그게 내 느낌이야. 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틀려도 돼. 너희 생각을 말해봐. 또 다른 침묵.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았습니다. 10년간 쌓인 두려움을 하루아침에 깰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수업이 끝났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선배 교사가 물었습니다. 이토 선생, 연수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뭐 배웠어요? 아이들을 믿는 법이요. 선배가 웃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이들은 원래 믿으면 안 되죠. 통제해야지.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급식실이 떠올랐습니다. 웃음소리, 대화, 활기. 왜 이렇게 다르지? 한 학생이 밥을 엎질렀습니다. 실수였죠. 당번 학생이 달려와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도쿄에선 실수하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치웁니다. 민폐를 끼쳤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에선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차이가 보였습니다. 도쿄는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은 실수를 허락했습니다. 방과 후, 저는 교무실에 남았습니다. 내일 수업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예전처럼 교과서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말할까?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이를 믿는 순간 교실이 변합니다. 믿음. 그게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안 볼 거야.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신 대화를 하자. 너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뭐든지. 또 침묵.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그때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공부해야 해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너희 생각은 어때? 왜 공부한다고 생각해? 시험 보려고요. 대학 가려고요. 부모님이 하래서요. 모두 외부 이유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배우고 싶어서 공부한 적 있어? 침묵. 없으면 그게 문제야. 공부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야.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왜 가르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멈췄습니다. 예전엔 직업이라서 가르쳤어. 근데 지금은 달라. 너희가 자유로워지길 바라서 가르쳐. 자유요? 응.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틀려도 괜찮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자유야.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몇몇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지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수업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토 선생, 잠깐 들어오세요. 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옆에 학부모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불안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학부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네.
집에서 계속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죠.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요. 예전엔 시키는 대로 잘했는데 요즘은 자기 주장만 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이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이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해요?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되죠. 교장 선생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이토 선생, 수업 방식을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토 선생, 우리 학교는 전통이 있습니다. 질서와 규율이 중요하죠. 너무 급격한 변화는. 하지만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좋은 쪽이라고요? 학부모들이 불만을 가지는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학부모가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제발 예전처럼 해주세요. 아이들은 통제해야 합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통제. 또 그 단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요? 아이들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에요. 학부모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제 아이를 망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토 선생, 큰일 났네. 학부모한테 찍혔어. 조심해야 할 텐데.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급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수업에서 처음 질문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소문 들었어요. 학부모가 항의했다고. 신경 쓰지 마. 선생님 문제야.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수업이 좋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예전엔 수업이 지루했어요. 그냥 외우기만 하고 시험 보고. 근데 요즘은 달라요. 뭐가 달라? 생각하게 돼요. 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같은 학생이 있어서 선생님은 계속할 수 있어.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항의했다고요. 걱정 마. 선생님은 괜찮아.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때문이죠? 아니야. 이건 선생님 선택이야. 하지만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질문하는 게 잘못이야? 생각하는 게 나쁜 거야?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은 너희가 자유롭게 배우길 원해. 그게 진짜 교육이니까. 한 남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도울 게 있어요? 있지. 계속 질문해줘. 계속 생각해줘. 그게 선생님한테 제일 큰 힘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는 한 명씩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틀려도 혼나지 않는 학교요. 저는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학교요. 저는 선생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는 학교요. 저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학교요. 모든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그 말들을 적었습니다. 이게 너희가 원하는 거구나. 네, 선생님. 그럼 우리 교실부터 그렇게 만들자. 정말요? 응. 여기선 틀려도 괜찮아. 자유롭게 말해도 돼. 선생님은 항상 너희 말을 들을 거야. 한 여학생이 울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방과 후, 저는 교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이를 믿는 순간 교실이 변합니다. 김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아. 단 한 명이라도 바뀌면 그게 혁명이야.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 오는 게 기다려져요. 마이너스 학생 1동.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미소, 아이들의 눈빛, 아이들의 변화. 그게 저를 계속 가게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끝까지 해보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교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교무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성적표가 돌았습니다. 제 반 평균이 전 학년 꼴찌였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토 선생님, 반이 최하위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험 점수는 당장 떨어질 수 있지만 당장이 문제죠.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선배 교사가 다가왔습니다. 이토 선생, 진짜 이러면 안 돼. 성적이 이러면 자네만 손해야. 하지만 아이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한다고? 성적이 떨어지는데?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회에선 성적이 전부야. 현실을 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성적표를 다시 봤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나만 다치는 거 아닐까? 서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아이들, 자유로운 교실, 김 선생님의 말씀. 단 한 명이라도 바뀌면 그게 혁명입니다.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용히 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선생님, 한 여학생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요.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쓴 시예요. 선생님, 수업 듣고 쓰고 싶어졌어요. 시를 읽었습니다. 나는 틀려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나는 질문해도 괜찮다. 궁금한 게 죄는 아니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잘 썼어. 진짜요?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순간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맞아. 내가 하는 게 맞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데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토 선생님이세요?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이 학교에 오래 발령받은 사토입니다. 영어 담당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사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업 소문 들었어요. 아, 안 좋은 소문이죠? 아니요.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했거든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하나? 시험 점수만 올리는 게 맞나? 그랬어요? 네. 근데 선생님 보고 용기 났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하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저랑 같이 해볼래요? 수업 연구 같은 거요. 정말요? 네. 혼자는 힘들잖아요. 처음으로 동료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너희 중간고사 점수 봤어.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저희가 공부를 안 해서. 아니야. 선생님이 미안해. 네. 선생님이 너무 급하게 바꾸려고 했나 봐. 너희한테 부담 줬어.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다고? 네.
점수는 낮지만 저희는 행복해요. 처음으로 학교 오는 게 즐거워요. 여학생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예전엔 학교가 감옥 같았는데 지금은 달라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열심히 할게요. 점수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수업은 계속해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선생님은 계속할 수 있어.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 욕하는 거 알아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선생님 편이에요. 교실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선생님 지킬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토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수업을 마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토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토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다음 주에 같이 수업 연구해요. 제 반에서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같이 해봐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빛이지만 확실한 빛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토 선생님, 어떠세요?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제 편이에요. 다행이네요. 혼자가 아니니까 해낼 수 있어요. 네, 이제 알아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하니까. 그날 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혁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이 교정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든 말든 계속 대화했습니다. 야, 내 생각은 이래. 응, 근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아? 맞네,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웃었습니다. 수업 시작할까?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 프레젠테이션이요. 환경 문제에 대해 조사했어요. 좋아, 해봐. 3명의 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블릿을 켜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프, 통계, 인터뷰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한국과 비교했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한국은 재활용률이 일본보다 높아요. 왜일까요? 저희가 인터뷰한 결과 발표가 끝났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학교부터 바꾸면 어때? 일회용품 안 쓰기 같은 거. 좋아, 해보자. 저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토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토 선생님 들었어요? 우리 학년 기말고사 결과. 뭐요? 우리 반들이 평균 상위권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네. 교감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니까 성적도 오른 거죠. 맞아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니까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토 선생. 네, 교장 선생님. 잠깐 교장실로 와보겠나? 또 무슨 일일까 싶어 긴장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앉게. 네. 자네 수업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 같네. 네. 처음엔 걱정했지. 성적도 떨어지고 학부모 항의도 있고. 근데 지금 보니 아이들이 변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빛이 달라. 질문도 많이 하고 스스로 공부하더군. 이게 진짜 교육 아닌가 싶어. 교장 선생님.
다음 학기부터 자네 방식을 학교 전체로 확대하려고 해. 어떤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자네가 중심이 돼줬으면 좋겠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방과 후 저는 교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칠판에 아이들이 쓴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학교가 좋아졌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질문해도 되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하나하나 읽으며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교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그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가르쳐야 한다고. 통제가 아니라 자유를 줘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 제 교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제 교실이 변했어요. 이제 학교 전체가 바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이토 선생님. 그게 혁명이에요.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거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아이를 믿는 순간 교실이 변합니다. 그 아래 제가 쓴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혁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다. 신뢰는 두려움보다 강하다.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교실을 나서며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학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두려움의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고요였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1년 전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가르쳐야 한다고. 통제가 아니라 자유를 줘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 제 교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제 교실이 변했어요. 이제 학교 전체가 바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이토 선생님. 그게 혁명이에요.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거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아이를 믿는 순간 교실이 변합니다. 그 아래 제가 쓴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혁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다. 신뢰는 두려움보다 강하다.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교실을 나서며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학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두려움의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고요였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밤 내가 본 건 별이 아니었어. 희망이었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교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질문, 꿈. 그게 진짜 빛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도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교실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불던 그 바람 같았습니다. 신뢰의 바람이구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는 불평하며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한국이어서 다행이었다고. 그곳에서 저는 교사가 아니라 인간을 다시 배웠습니다. 두려움 없는 신뢰를, 통제 없는 자유를, 완벽 없는 행복을.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조깅하던 여성, 웃던 가족들, 편의점 점원의 미소. 그 모든 것이 저를 바꿨습니다. 고마워, 한국. 나를 깨워줘서.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깨울 거야. 신뢰의 힘으로.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밝아올 것입니다. 제 교실에서, 제 학교에서, 그리고 언젠가 이 나라 전체에서 신뢰의 교육이 꽃필 것입니다. 그 시작이 저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바람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감사합니다, 한국. 그렇게 저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